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와가지고 인적 쇄신에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거는 배승희 변호사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원책 변호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실수한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김무성 대표와 실질적으로 친하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친하기 때문에 혹시 저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 김무성 의원은 굉장히 자산 가치가 있는 분이고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 칼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이 친분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나 한국당을 지지하고 어떤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인적 청산을 통해서 한국당이 다시 재건이 되고 보수가 좀 통합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 전원책 변호사마저도 어떤 자신의 친분을 기준으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살리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전원책 변호사에게 칼을 쥐어준 김병준 위원장은 누구로부터 그런 걸 받았느냐. 그 뒤에는 결국 복당파인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김성태 원내대표, 그러니까 복당파들, 비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결국 당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몇 단계에 걸쳐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결국 의심을 받았었는데 이 전원책 변호사님이 나오자마자 어떤 인적 청산의 기준을 대권 주자는 안 된다고 하면서 김무성 대표를 얘기하시고 또 그 이면에는 나랑도 친하다라는 발언을 좀 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의심을 하게 하는 좀 그런 그래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준표 전 대표하고 비교가 돼서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아마 적용한다면 홍 대표도 잘한다고 잘릴 사람도 아니고 대선 주자급, 대선까지 나갔으니까 대선 주자급이라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대선에서 패배한 책임. 자신이 진두지휘하는 선거에서 패배하고 곧장 복귀하는 홍준표 대표. 그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각을 세우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그전하고 두 번째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공화주의 그거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이런 얘기했어요. 공화주의란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뭐가 다르냐.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김무성 전 대표를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는 또 갑자기 김무성 대표한테 이런 말을 해서 혹시나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뜻의 그런 말들을 또 했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과연 제대로 그러면 쇄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말에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대선 주자급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려면 뭐하러 조강특위 하는 거예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 만들면서 전원책 변호사한테 정권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인적 청산을 하라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본인과의 인연 이런 거 따져가지고 저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이름이 나왔죠. 또 본인이 인연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또 챙겨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또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누군가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나 아니면 누군가가 친박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적 청산 대상이 돼보세요. 뭐라고 반발하겠습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사심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잘랐다. 이렇게 또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원책 변호사의 저런 발언 자체가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요인이다. 앞으로 저런 말을 계속 한다고 하면 전원책 변호사가 제대로 조강특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고 만약에 인적 청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부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뭐 조강특위라는 게 전원책 변호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위원들도 지금 거론이 됐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어느 정도 내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진공 교수도 들어가고. 네, 이진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MBN에서 저희랑 같이 이제 방송도 많이 출연을 하셨던 분인데요. 뭐 성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온화하고 그다음에 또 방송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어떤 색깔이나 센 발언들을 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방송에 비춰진 것 말고 또 대기실로 가면 또 그냥 소탈한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어떤 그런 분이어서 아마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연과 그러니까 뭐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또 그리고 보수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정말 약간 수구 같은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고 어느 정도 진보의 의견이나 중도의 의견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온건 보수를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전주혜 변호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 전주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분이지만 또 이제 보수계에서는 또 직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이 법조계 출신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어떤 판결이라든가 보수적 어떤 색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력 있는 분을 찾다 보니까 이분을 좀
모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까지 해서 완전하게 이제 외부 위원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최재봉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이 조강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 내부를 설득하고 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은 어떤 사람을 칼을 빼들어갖고 쳐낸다라고 하면 쳐내는 사람을 방심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어디까지나 비밀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은 뭐 간담회에서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홍준표 전 대표한테는 또 나가라는 듯한 이런 기준을 어떤 외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도대체 좀 어떤 의도로 이런 어떤 발언을 하는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혼란을 좀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 안 한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